리버풀과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34라운드가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새벽 12시 반에 펼쳐지는데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리버풀이 우승을 확정지을 수 있는 경기입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 순위표를 보면 리버풀이 승점 79점으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2위 아스날은 승점 67점이에요. 그런데 아스날은 리버풀보다 한 경기를 더해서 34경기를 치렀습니다. 38라운드까지니까 아스날은 남은 경기가 4경기예요. 그런데 승점 67점에서 남은 4경기를 모두 승리해도 승점 12점을 더해서 79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리버풀이 승점 79점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리버풀이 전패를 하고 아스날이 전승을 해도 현재 리버풀의 승점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다만 득실차에서 따라잡을 수가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리버풀이 남은 5경기에서 전패를 하고 아스날이 남은 4경기에서 전승을 하는, 그러면서 득실차가 뒤바뀌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리버풀이 우승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여기서 리버풀이 승점 1점만 더 추가하면 아스날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승점이 되기 때문에 이번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리버풀이 무승부 이상의 성적을 거두는 순간 자력으로 우승을 확정짓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토트넘은 리그 순위가 16위. 사실상 이번 리버풀전을 승리해도 그렇게 순위에 영향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강등을 당하지도 않고 유럽 대항전에 나갈 수도 없는 순위이기 때문에 사실 다음 주 중에 있는 보데글림트와의 유로파리그 4강전을 준비해야 되는 경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이 로테이션을 매우 크게 돌려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리버풀에게는 좋은 상황이 될 텐데, 일단 예상 라인업을 생각을 해보면 토트넘은 모든 포지션에 걸쳐서 로테이션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솔랑키 대신에 히살리송, 오른쪽과 왼쪽에 손흥민과 존슨 대신에 마티스텔과 오도베르, 그리고 메디슨이 나오지 않을 때는 쿨루셉스키가 공격형 미드필더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미드필더 라인에는 비수마와 사르, 오른쪽에 포로, 왼쪽에 스펜스, 중앙 라인에 단소와 벤 데이비스가 나올 가능성이 꽤나 높아 보입니다. 여기서 약간 달라질 수 있는 건 스펜스가 오른쪽으로 갔을 때 포로가 빠지고 무도기가 왼쪽에 기용되는 이런 정도의 변화만 있을 예정인데, 그만큼 토트넘이 이번 경기를 대하는 태도가 아주 로테이션을 크게 돌리면서 이번 경기를 져도 괜찮다. 하지만 포스테콜루 감독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포스테콜루 감독은 이번 유로파리그를 만약에 우승을 해도 경질이 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토트넘이 이번 시즌에 토트넘 역사상 최악의 성적을 리그에서 거둘 수가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토트넘이 이미 이번 시즌 33경기에서 11승 4무 18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8패가 일단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토트넘이 기록한 패배 중에 가장 많은 패배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33라운드에서 18패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33라운드를 했을 때 토트넘이 가장 많은 패배를 기록하고 있는 시즌이 되어가고 있고요. 역대로 놓고 봐도 76, 77 시즌 이후로 가장 많은 패배를 기록하고 있는 시즌입니다. 그리고 토트넘에서 38라운드를 기준으로 역사상 가장 많은 패배를 기록한 시즌이 1213, 1912년, 1913년 시즌이에요. 그 다음에 7677 시즌, 그리고 0304 시즌입니다. 이때가 20패, 그리고 19패를 했던 때거든요. 근데 지금 38라운드까지 5경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지금 토트넘이 이미 18패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남은 5경기에서 2패를 기록하면 토트넘 역대 최다 패를 기록을 하는 거고요. 38라운드 기준. 그리고 1패만 더해도 프리미어리그가 개막한 이후로 최다 패를 이번 시즌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포스테콜루 감독이 지금 유로파리그 우승을 해도 경질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러한 역대 최악의 성적을 쓰기 때문인데, 그래서 지금 포스테콜루 감독은 토트넘에서 경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유로파리그 우승에 더해서 남은 기간 동안 일정 수준 이상의 경기력을 보여줘야 한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 토트넘이 리버풀을 상대로 모든 선수를 이렇게 로테이션을 할지 아니면 중간중간 주전 멤버를 그래도 끼워 넣을지 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포스테콜루 감독이 리버풀전을 앞둔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는 여전히 부상 문제를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세하게 읽어보면 부상 문제는 거의 없지만 딱 한 명, 손흥민만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현재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는 단계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것이 긍정적인 신호고, 물론 리버풀전은 손흥민 선수가 나오지 못하겠지만 장기적인 문제를 제외하면 지난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이 모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선수들은 컨디션이 좋고 출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리버풀전은 아직까지 손흥민 선수가 나오기가 힘든 상태로 보이고요. 목요일에는 그렇다면 손흥민이 괜찮을까라는 질문에는 일단 손흥민의 상태는 나아지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오늘 처음으로 잔디밭에 나갔는데 예전보다는 확실히 좋아진 것 같다. 그래서 매일매일 손흥민의 컨디션을 체크하면서 유로파리그 4강전에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손흥민에게는 현재 치료가 필요하냐 휴식이 필요하냐 둘 다 조금씩 필요한 상태고, 일단 발 자체가 체중을 지탱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주면서 치료를 해주면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주일 동안 발을 쉬게 하면서 발이 안정적으로 변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현재 여전히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나오기가 힘든 상태라는 이야기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했습니다. 아마 모든 선수를 지금 로테이션을 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고요. 중간에 교체로 주전 멤버를 몇 명 투입을 하거나 이런 정도가 될 거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 베스트 멤버가 다 나올 예정이에요. 아놀드도 지난주에 복귀해서 결승골을 넣으면서 사실 지난주에 우승에 아주 가까워지는 골을 아놀드가 넣었었죠. 그래서 지금 베스트 11이 모두 갖춰진 상태의 리버풀과 아무래도 로테이션을 크게 돌릴 토트넘, 이 두 팀 간의 경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 경기에서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성향상 로테이션을 돌려도 공격적인 압박을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난 전반기에 토트넘이 리버풀을 상대로 6대3 대참패를 당했잖아요. 이때도 사실 토트넘이 리버풀에게 강한 압박을 걸다가 압박을 거는 순간 뒷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면서 무너지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이게 아놀드의 복귀와 아마 이번 경기도 좀 맞아떨어질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토트넘이 지난 경기에서 많이 무너졌던 것 중에 하나가 아놀드가 있는 이쪽에서 뛰는 측면 공격수, 원래는 손흥민 선수잖아요. 왼쪽 측면 공격수가 아놀드를 압박하는 게 아니라 히샬리송이 최전방에서 리버풀의 센터백의 둘 중에 한 명을 압박을 하고 있을 때 이때 가운데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알리송 골키퍼가 볼을 잡았을 때 패스를 이 앞으로 줄 수 없도록 측면 공격수가 가운데로 들어와 줍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아놀드가 비게 되잖아요. 그러면 편안하게 아놀드에게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토트넘이 수비 라인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아놀드가 볼을 편안하게 잡으면 볼을 잡아서 뒷공간으로 뿌려주는 패스가 정확하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왼쪽 측면 공격수가 가운데로 들어가서 센터백을 압박하면 왼쪽 풀백이 올라와서 아놀드를 압박하거든요. 근데 이 타이밍이 지난 경기에서 약간 어긋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 측면 공격수가 가운데로 들어갈 때 아놀드가 약간 비게 되고, 아놀드가 볼을 받는 순간 뒤에서 올라오는 속도가 한 템포 늦어서 아놀드를 압박하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 있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리버풀의 공격수들은 학포, 소보슬라이, 살라 이렇게 4명의 선수가 뛰는데 토트넘의 수비는 풀백이 올라가다 보니까 3명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뒤쪽에서 3대4의 형태가 되는 경우가 많았죠.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왼쪽 측면 공격수로 출전했던 당시의 손흥민이 왼쪽에서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놀드가 비게 되죠. 그래서 아놀드에게 리버풀은 편안하게 패스를 해요. 근데 아놀드가 볼을 잡는 순간 토트넘의 라인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여기서 아놀드에게 패스를 허용하면 안 돼서 아놀드가 볼을 잡을 때 손흥민의 뒤에 있었던 스펜스가 달려 나옵니다. 근데 워낙에 이 두 선수의 거리가 일단 멀고요. 그리고 압박하는 타이밍이 한 템포 늦었어요. 그래서 아놀드가 편안하게 볼을 잡아서 돌아서서 패스를 줄 수 있을 만한 여유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에서는 아놀드가 볼을 잡아서 앞쪽으로 뿌려주고 있어요. 편안하게. 근데 다른 각도로 보면 스펜스가 공격을 위해서 올라가 버리니까 뒤에 있는 수비가 3명이 남는 거죠. 근데 리버풀은 공격 숫자가 학포, 디아스, 소보슬라이, 살라 4명이다 보니까 여기서 한 번에 아놀드가 패스를 뿌려주기만 하면 4대3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뒤로 볼이 흐를 때 살라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볼을 받아서 공격 라인에서 훨씬 더 리버풀이 토트넘 선수들보다 숫자적으로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라가 편안하게 볼을 끌고 들어가다가 소보슬라이가 뛰어 들어갈 때 소보슬라이에게 패스를 주고 여기서 이제 소보슬라이가 득점을 만드는 장면이었죠. 다른 장면도 똑같아요.
이 장면도 보면 리버풀이 수비 라인에서 볼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수비 라인에서 볼을 잡을 때 편안하게 볼을 잡고 있는데 이때 왼쪽에 있었던 손흥민이 또 가운데로 들어와요. 그러면 아놀드가 또 비잖아요. 그래서 아놀드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근데 아놀드가 또 볼을 잡는 순간 아무도 아놀드를 압박을 안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허겁지겁 뒤에서 스펜스가 또 올라오는데 한 템포 늦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정쩡한 거죠. 다른 각도에서 보면 스펜스가 압박을 하러 올라갔는데 아놀드는 타이밍이 늦으니까 압박을 제대로 안 당하고, 근데 스펜스가 올라가 있다 보니까 수비 라인에는 한 명이 적어지면서 3명밖에 안 남아 있고, 근데 리버풀의 공격 숫자는 살라, 소보슬라이, 디아스, 각포 4명입니다. 또다시 3대4 토트넘이 불리한 상황이 되고요. 이때 아놀드가 워낙에 좋은 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뒷공간으로 패스를 뿌려주면서 한 번에 스펜스가 달려들 때 롱킥을 때려주고 앞쪽에서 편안하게 리버풀이 침투에 들어가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어요. 사실 이게 이런 장면들이 베스트 11으로 압박을 해도 이렇게 허점이 나오면서 리버풀에게 무너지는데, 아마 이번 경기는 베스트 11이 안 나올 거니까 과연 토트넘이 이런 리버풀의 탈압박, 특히나 아놀드가 돌아왔다는 건 아놀드의 이 롱킥이 뛰어나가는 이 리버풀의 기동력 좋은 공격수들에게 한 번에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토트넘이 포스테콜로 감독이 본인의 축구 스타일을, 지금은 물론 보데글림트전을 준비해야 되지만 제대로 보여줄 수 있어야 다음 시즌 경지를 안 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인 축구를 로테이션을 돌렸는데도 하게 된다면 리버풀에게 또 크게 패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런데 여기서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게 토트넘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지 않은 건 주중에 보데글림트전이 있는데 리버풀전이 너무 처참하게 무너진다라고 하면 리그 성적이 아무래도 관련이 없는 그런 팀들도 보통 막바지에 리그는 버리고 유럽 대항전에 집중을 해서 올인을 해서 경기를 하는데, 리그가 너무 아주 안 좋게 분위기가 흘러가고 처참하게 망하는 순간 유럽 대항전에도 아무래도 팀에 사기가 있다 보니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리버풀전을 토트넘이 어느 정도의 일정 수준의 이상의 경기력은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제 리버풀 원정이다 보니까 리버풀이 우승을 확정짓는 경기가 마침 또 토트넘인 거잖아요. 그래서 안필드에 갔을 때 분위기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리버풀 선수들이 사기가 엄청 오르고, 그리고 토트넘은 기본적으로 리버풀이 우승을 확정짓는 순간 그 열광적인 이 안필드의 분위기를 약간 이제 보면서 보데글림트전에 이제 혹시나 이런 영향이 가서 유로파리그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토트넘이 최대한 이 로테이션 자원으로도 포스테콜로 감독이 좋은 경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게 또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을 마무리하는 데에도 분명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